핵위기가 어제 트럼프의 또 백악관에 방향 전환을 한 듯한 전술핵이나 핵무장 용인 발언 이후에 핵대핵 강경 대치로서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러지 않은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신북방 정책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온 이후에 기자들이 한국 정부와 북한 간의 그럼 대화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좀 순수합니다. 북한이 당분간은 대화를 할 생각이 없고 핵무기를 완성한 다음 이후의 문제일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데 일단 북한이 거기에 역점을 두고 완성한 이후에 무슨 대화든 돈을 뜯어내는 거든 생각을 할 것이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러시아까지 가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한 문 대통령도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런 위험한 북핵관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이 나라가 대북 안보 정책을 제대로 해 나갈지 정말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근본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때 주사파였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 여당이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수십 명이 지금, 아니 100명이 넘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전술핵이라는 문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북한의 전략핵은 미국만을 겨냥한 생존에 관한 문제고, 한국을 공격할 의도는 없고, 남북이 통일되면 그 전략핵도 우리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핵은 한국을 침략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차단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절박감이 전혀 없는 거고요. 끊임없이 대화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는 겉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북한이 핵을 가진 채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들의 시각은요, 친북적이고 반일 반미적인데 이렇게 꽂혀 있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결국은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동결하고 ICBM을 폐기하고 북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건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핵동결로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채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마치 남집에 불구경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북핵과 한국이 공존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한국을 제외한 코리아 패싱된 상태에서 북미 협상을 막겠다라고 나서야 되고 핵동결 조항만큼은 끝까지 막아야 되는데, 즉 북이 핵을 가진 채 미국과 협상을 하고 미국으로만 날리지 않겠다고 하면, 즉 가까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협박하는 부분은 용인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지난 이 8월 29일 날 IRBM을 실사격으로 발사해서 일본 영토를 넘겼고요. 또 북한이 8월 26일 날은 250km짜리 탄도미사일, 한국은 방사포라 우겼죠. 발사한 것은 이게 미국하고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이 완성되면 돈을 뜯어내는 것도 포함될 건데, 그 돈은 일본 너하고 한국하고 나눠서 내라는, 그것이 8월 26일, 8월 29일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의 목표였습니다.
이런데 한국의 핵심 집권층이 보통 국민들과의 사이에서 커다란 인식의 지금 균형을, 그렇다면 현재 한국을 통치하는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이 정부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서 그리고 여당의 인사들은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대북 인식과는 매우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이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려고 하는 최소한의 의지나 신념, 애국심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애초부터도 이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악의성이라든지 위험성을 갖다가 느끼지 않고 그들의 공격성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문제를 더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는 결국은 북핵 문제가 절대로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가 북한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남북 대치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과거 제국주의적 식민지 시각, 즉 제국주의적 신식민지 이론, 종속 이론 등에 아직도 꽂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북핵과 관련해서 이 북한은 그동안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공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도 않고 핵을 만들기 위한 원자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어떤 폐기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원자로 2기와 연간 50만 톤의 중류를 제공받는 빅딜에 성공했고요. 2002년 고농축 우라늄을 몰래 만들다가 들통날 때까지 우리 정부는 원자로 건설비 등 11억 3,700만 달러를 뜯겼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103억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92년부터 13억 달러를 뜯겼고요. 트럼프가 지난 8월 30일 지난 25년간 북한에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더 이상 돈을 뜯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북한이 겁이 나서 북한에게 돈을 뜯기면서 평화를 갖다가 돈으로 샀는데 북한은 지금 이제 핵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이 핵을 가지고 얼마나 더 돈을 뜯어내겠느냐. 미국의 장사꾼 출신 트럼프는 이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CBM을 도대체 북한이 이 수소 핵폭탄이 장착된 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아니면 사고를 안 치는 대가로 얼마나 뜯어낼 건가. 태영호 전 공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10조 달러를 줘도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은 포기 안 하고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핵의 개수를 몇 개 줄인다든가 ICBM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부르는 게 갑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은 북핵이 날아들 수 있는 나라가 내야 되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청산 비용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90년대 우리한테 떠넘겼고 동계산 잘하는 트럼프라면 말을 할 것도 없이 우리한테 떠넘길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수백조 원은 각오해야 되는데 일본도 핵만이의 공포에 떨게 될 팔자라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월 29일 날 일본 열도를 지나가게 하는 IRBM은 일본에 돈 뜯어내려는 거고 26일 날 250km짜리 탄도미사일은 한국에 돈 뜯어내려는 겁니다. 북한은 한국이 이미 63년에 받아낸 대일 청구권을 일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 북한 놈들이 무섭기는 무서운 놈이에요. 그간에 풀만 묻고 따다 살았어도 저거들 무기 하나 만들어서 한 방에 크게 뜯어내겠다고 일본에 대해서는 뜯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냉정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아직도 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짜 대화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요.
평화적으로 타결된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눈더미 같은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이 여태까지 핵을 만드는데 ICBM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 곱하기 한 1000 정도를 해서 우리한테 청구할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돌궐에다가 한마디로 여진족 거란에다가 조공을 하는 중국 당나라나 송나라, 겉으로는 제국 황제라 칭하면서 주변 오랑캐 국가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황실을 유지해온 그 형태에 빠질 겁니다. 자, 우리가 북한이 핵과 ICBM이 없었을 때도 돈을 갖다 엄청 바쳤는데요. 이제 핵과 ICBM을 가지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남북러 가스관으로 무슨 1,500억, 그 다음에 무슨 나진 하산 공단 설치, 이 정도의 비용으로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뜯어갈 거고, 한간에 나오는 800억 불과 600억 불에 이르는 북한의 돈 뜯기보다는 공짜가 한 개쯤 더 붙어 있을 거고, 평생을 뜯기면서 먹여 살리다가 나중에는 북한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부의 사드 이 돌연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보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맹방으로 생각하는 미국에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중국으로부터도 완벽한 보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보복은 받을 때 받더라도 확고한 의지만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보복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휴전 협정 서명 이래 한반도 상황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전에는 소총, 장총, 대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핵무기, ICBM 등 첨단 21세기 무기가 북한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국가적 이념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 나가야 될 안보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이라는 집단은 세계사에서 또 보기가 드문 특이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이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햇볕 정책, 화해 협력 정책, 상호주의, 압박 정책 등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면서, 자, 햇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요,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럴 정도가 됐으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 북한의 미주국, 북미국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최광일이라는 사람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스위스에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댔는데, 이 회의에서 전직 미 당국자들과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1.5 트랙의 회담이 이 와중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우리가 말로 미국에 빌미를 주게 되고 또 미국과 균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한국을 뺀 채로 북핵 동결 차원에서 ICBM 폐기 차원에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비용 부담 또는 한국하고 일본이 다 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 정부를 정신 못 차리면 정말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80년도 운동권 시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그리고 주요 기관에 포진해 있으면서 결국은 북한의 핵동결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 위기가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 동원해서 북한에 가스 주고 통관료 주고 또 나진 하산에 공단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이제 북한에 내는 북한세라는 게 신설되어서 매달 얼마씩을 내어서 북한에 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 봅니다. 이대로 가면요. 정신 차리세요.